근데 사실 이 모든 거는 제가 왜 유튜브를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더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이게 인도네시아를 왜 갔는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사실 그게 저희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그때 조금 힘드셔서, IMF 때문에 힘드셔서 저희 가족이 다 이모 가족이 있는 인도네시아로 가게 되었어요. 저희 이모 가족이 있는 인도네시아란 지금 정인성 선교사님이 가 계신 그 발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인도네시아와의 만남 해서 저기 정원주 목사님 보이시고, 저렇게 정말 풋풋했던 저의 얼굴이 보이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사실 인도네시아에서 중학교 때 가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대학은 조금 뭔가 더 영어를 하는 대학교에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발리가 시골 소녀다 보니까 바로 다른 그런 영어권 나라를 가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저희 부모님 사정도 안 좋고.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그 캐피털 시티인 자카르타로 가자 해서 이제 자카르타로 가서 글로벌 캠퍼스에 이제 신문방송학과를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사실 신문방송학과도 그 영어권 그 대학으로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신문방송학과를 선택합니다. 사실 신문방송에 정말 관심이 1도 없었어요. 저는 이런 마케팅이나 이런 쪽을 하고 싶었는데, 굳이 그 신문방송학과만 호주에 있는 그 대학교랑 같이 협력을 한다고 해서 그거를 선택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스크립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렇게 리포터 하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당연히 뭐 그런 과제 같은 걸로 뭐 유튜브 만들어 보기, 뭐 그 프로그램 만들어 보기, 인트로 영상 편집해 보기, 그런 거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대학교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저는 사실 막 이렇게 막 남 앞에서 막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거 어렸을 땐 좋아했었지만,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아무래도 외국인으로서 조금 많이 위축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지는, 뭔가 다시 가수가 되지는 못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학교에서 학교 캠퍼스 퀸이라는 그런 장학금 제도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그런 형편을 생각하면서, 이거는 내가 뭐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꼭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감사하게도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대학교에 퀸이 되면서 저희 대학교를 이제 소개하고, 그리고 뭔가 앰베서더처럼 그 대사로서, 저희 항상 영적 대사 배우죠. 네, 그 대사로서 항상 우리 대학교를 이제 소개하고, 이제 다른 대학교에 가가지고 같이 협력을 맺고 그렇게 하는 앰베서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공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쁜 말을 쓰면 안 된다던가, 아니면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공손하게 있는다던가, 그런 거를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당연히 저희 학교의 대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뭔가 미디어에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제 라떼는 말이죠. 그때는 블로거가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블로거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서 뭐 패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리고 저는 은근 그 대학교 안에서는 유명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협찬을 하나 둘씩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 2만 원? 포스팅 하나에 2만 원 정도 받았어요. 한국 돈으로 하면 포스팅 하나에 2만 원 받고 이렇게 올려주고, 저기 막 정말 투머치한 저 화장 보이죠? 저 인도네시아 느낌의 화장인데, 네, 저거 콘택 렌즈 협찬이에요. 렌즈 협찬. 그래서 렌즈 협찬도 받고, 저 밑에 그런 블로거들이 하는 그런 가라지 세일도 하고, 이렇게 스타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는 제가 한국인이었고, 그 대신 인도네시아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말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다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인도네시아 말을 하는 한국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더 인스타그램에서 많은 인기를 얻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인스타그램에서 인기를 얻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도네시아도 이제 유튜브 콘텐츠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특히 유튜브 본부에서 많이 인도네시아 유튜버들을 많이 도와줬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벤트도 열리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했었던 유명한 인플루엔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그리고 같이 같이 만나서 콜라보레이션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벤트 같은 것도 열고 했을 때 이제 한국인 K-팝, 그때는 아직 지금처럼 유명하진 않았지만 뭐 슈퍼주니어의 쏘리쏘리나 뭐 동방신기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라고 그렇게 되게 전설적인 노래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그거를 좋아하던 친구들은 그래도 많이 한국을 좋아해 줬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한국하면 이제 저로 이제 자리가 잡아지면서 이렇게 흐름은 타면서 인도네시아 유튜버의 1세대에 같이 흐름을 타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그때 인도네시아 자체가 유튜버라는 게 정말 신종 직업이고, 지금 한국에서도 그렇겠지만 아무래도 팬덤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TV에서도 되게 좋게 봤어요. 그래서 유튜버에 대한 그런 인식이 되게 좋아지면서 오히려 보통 가수나 배우들보다 유튜버가 더 인기가 많다라고 해서 프로그램이 유튜버를 위한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방송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뭐 아침 방송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냥 잠깐 한국 그런 뭐라죠? 되게 촌스러운 한복 입고 나와가지고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이러면은 사람들이 막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놀리면서 되게 좋아하고, 그런 역할로 조그맣게 나왔다가 이제 점점 그런 이미지를 좋아하시는 어떤 PD님이 같이 우리 작업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시트콤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트콤에서 제가 맨 처음에 저희 영상 틀어줬을 때 보셨겠지만 되게 뭔가 엉뚱하고 저렇게 머리가 되게 화려하고 맨날 그 상어 인형을 갖고 노는 그런 아이 캐릭터였어요. 그것도 제가 유튜브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 PD님이 바로 그 유튜브 캐릭터를 갖고 와줬으면 좋겠다, 우리 시트콤에 해가지고 그 캐릭터를 그대로 갖고 와서 그 시트콤을 했는데 그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특히 초등학교 친구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아가지고요. 초등학교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그 친구들 어머니까지 되게 그런 연령대가 되게 버라이어티하게 사랑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연예계 방송이나 아니면 팬미팅 이런 것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나오는 이 부분을 오른쪽에다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보시면은 되게 멋있잖아요. 제가 발리에서 뭐 지내고 어렸을 때 그리고 신방과를 나오고 캠퍼스 퀸이 되고 인스타 스타였고 1세대 한국인 유튜버고 방송 데뷔하고, 사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와,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거를 뭐 랩넌트 때 그 모든 것을 봤니? 막 이렇게 하시면서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저한테는 그 모든 것이 다 시련이었어요. 보시면은 발리 유학 때는 저희 아빠는 기러기 아빠시고 엄마가 발리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항상 발리에서 되게 혼자였어요. 이모가 계셨긴 했었지만 저는 새로운 문화나 이제 인도네시아어를 새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친구들을 만나서 노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었는데 점점 이제 따돌림을 당하고 외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애들이 저를 싫어하게 되고, 그래서 그게 저한테 정말 큰 문제였고, 그리고 그 대학교에 가서 신방과를 선택한 것도 사실 영어권 유학을 포기했다는 게 저는 제 인생엔 정말 엄청난 큰 시련이었거든요. 내가 이 인도네시아를 곧 떠난다 하면서 열심히 버텼는데도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구나 하면서 정말 거의 한 2-3일을 울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때 엄마 아빠를 많이 원망을 했었죠. 그리고 캠퍼스 퀸 됐을 때도 제가 맨 처음에는 좀 즐거웠지만 사실 안티팬들하고의 전쟁이었어요. 제가 그때 몸무게가 60kg였었거든요. 그때 첫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되게 좋아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애들이 저한테 와, 저렇게 돼지 같은 애가 어떻게 캠퍼스 퀸을 할 수가 있어? 하는 걸 제 면상에 대고 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제 멘탈이 와르르 무너지고
찐 방황이 시작됩니다. 이제 뭔가 나는 이 학교에 그런 얼굴을 맡고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하면서 학교에 대한 악감정도 있었고, 뭔가 소속사에 악감정 있는 그런 여자 아이돌 가수처럼 되게 사람들 앞에서는 안녕하세요 이러고 뒤에서는 막 진짜 네, 방황을 하면서 그런 어두운 시절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인스타 스타를 했을 때도 모든 사람들이 다 저의 팔로워를 조금이라도 이제 뭔가 개타기 위해서, 네, 콜라보 하면 이제 서로 팔로워를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저한테 다가오고, 콜라보 끝나면은 그냥 완전 쌩까버리고, 이게 진짜 인기 방법이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버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콜라보를 하는데, 사실 저는 한국인 유튜버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버들끼리 얘기하면은 너는 되게 한국인이라서 한국인인 것 때문에 여기서 떴다. 그리고 어차피 너는 한국에 가면은 아무도 너를 못 알아볼 텐데 넌 진짜 인도네시아에서 오길 잘했다. 막 이렇게 되게 이런 비아냥 거리는 욕도 정말 많았었고요. 그리고 그때 저는 아무리 그렇게 잘 나가도 한국 분들이랑 같이 협업을 하게 되면은 유라 씨 아무리 인도네시아에서 유명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인지도가 없는데 그냥 깎아주시면 안 돼요 하면서 이름을 거론해 버렸네. 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가격을 제시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송 데뷔를 했을 때도 그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사실 방송하면은 되게 막 멋져 보이잖아요. TV에 얼굴도 나오고. 근데 거기에서 제가 받는 돈은 한국 돈으로 하면은 진짜 10만 원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뭐 머리랑 헤어, 옷 같은 거 제가 다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엉뚱하고 발랄한 캐릭터였기 때문에 막 맨날 손톱 바꿔야 되고 머리 컬러 해야 되고, 그거 하는 데만 돈을 거의 진짜 지금 한국 돈으로 거의 100만 원을 썼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너는 랩넌트 아니니 유라야, 이런 것쯤은 견뎌야 돼라고 하는 주변의 말씀이 저는 감사하지만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모든 게 저한테는 상처고, 그리고 위기였고, 그리고 저한테는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저만의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 아직 다이브 생각나시나요? 그 다이브 훈련했을 때 제가 그때부터 이 대학국 인턴십 멘토로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깊은 말씀, 깊은 묵상, 그리고 깊은 기도를 누릴 때 모든 것이 달라진다. 우리가 경기하는 자 같이,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 같이, 네, 그 세 명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만 따라가면은 모든 것이 누려지게 된다 했을 때 정말 저도 그걸 똑같이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붙잡은 말씀이 창세기 41장 25절이었어요.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래서 제가 유튜버로 성공했다는 거,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서 컨텐츠를 만드셨다는 게 저한테는 그게 형통이었죠. 그러니까 문제가 저한테는 형통이었고, 그 형통을 컨텐츠로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인기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할게요. 근데 대체 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형통을 주셨는데 왜 언니는 그곳을 꼭 떠나야 했습니까? 사실 거기에서 선교하면 되잖아요. 거기에서 애들한테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막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지금 보면은 이 세대별 인기 직업이라고 이제 보이시죠? 이게 여기 조금 그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은 조금 해가지고 잘 안 보이실 텐데, 세대별로 이제 인기 직업이 있었어요. 뭐 1990년대, 80년대, 2000년대. 근데 보면은 유망 직업, 그러니까 인기 있었던 직업은 그 때의 대상, 그리고 산업 구조를 반영해요. 그래서 사실 유튜브도 이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뭐 인기 있는 직업이긴 하지만, 이 시대를 반영한 직업이기는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갖고 미래를 갈 수 있는 직업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인간 인플루언서가 더 잘 나가냐, 아니면 AI 인플루언서가 더 잘 나가냐, 이런 것도 사실 인플루언서들과 유튜버들끼리의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뭐 잘 만들어도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제 과거를 캡니다. 제 과거에서 뭐 먼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저는 모든 사람에게 멸시를 받고, 모든 사람들은
저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등을 돌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하나도 없고 깨끗한 AI를 더 선택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줬었는데 구독자들이 그렇게 마음이 달라지는 걸 보면은 저희도 사실 인간적으로 되게 실망을 하고 마음이 다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지금 시대의 변화를 봤을 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메타버스를 준비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더 인기를 얻을까, 막 어떻게 해야지 뭔가 좀 더 예쁘게 나올까, 이거는 사실 끝났어요. 왜냐면 필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쁘게 나오려고 뭐 정말 그 뭐 화장을 두껍게 하고 그래도 필터 하나 쓴 친구한테는 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쉬운 예지만 이렇게 저희가 시대를 못 따라가면은 사실 유튜브도 이제 좀 지는 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예전부터 하게 된 생각을 당연히 저도 기도로 옮겼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스가 떨어질 때까지 저는 기다렸어요. 근데 유튜브 하는 게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적으로 보시면은 이건 제가 조금 많이 가렸어요. 이게 수입에 대한 거를 당연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주일 성수는 당연히 했습니다. 모든 그런 협력을 할 때 저는 꼭 주일은 교회를 가기 때문에 안 돼요라고 하면서 제가 진짜 항상 피곤에 쩔어가지고 교회에 왔었거든요. 그렇게 잠을 줄여가면서 그렇게 일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 유튜브에서 K-팝 컨텐츠 이제 저작권이 걸려 있죠.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사실 제가 이번에 외국 환율 그 증명서 이게 구글한테 받은 거거든요. 총 보시면은 1,000불이죠. 네, 1,000불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50만 원이 안 됩니다. 저는 100만 구독자인데 그 모든 컨텐츠가 다른 사람의 그런 음악이나 아니면 자료 아니면은 뭐 잠깐 뭐 1, 2초 짤 있죠. 짤도 지금은 저작권이 더 강화해졌기 때문에 예전에 유튜브만큼 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정말 많은 그런 거 저작권 없는 문제를 했었더라도 한 달에 제일 많이 벌 때가 한 달에 벌어도 저는 200만 원 정도밖에 못 벌었어요.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뭐 한 달에 몇 천만 원 번다, 그거는 사실 정말 0.1%에 속하는 사람들이고요. 저작권은 점점 더 강화되고, 그리고 이게 점점 유튜브가 이제 뭐 다른 사람들한테 악용될 수 있다. 그리고 되게 안 좋은 그런 컨텐츠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 안에서도 이게 다 필터링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뉴스에 나오는 정말 어마어마한 연봉을 가진 유튜버는 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리고 저는 유튜브 말고도 사실 뭐 브랜드와의 협업이나 콜라보, 뭐 엠베서더 이런 걸로 경제적인 활동을 이제 계속 했었었는데요.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랩넌트를 살릴 수 있을까? 그게 사실 저는 항상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하는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하셨고 입을 크게 열라고 하셨는데, 저는 크게 벌리면 벌릴수록 내 시간은 줄어들고 나는 더 피곤해지고 예전에 받았었던 갑상선이 더 점점 도져지고, 그리고 예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계속 저는 하나님한테 질문을 했었는데, 여기서 저는 그 질문 했을 때 갑자기 막 답이 다다다 하면서 이제 나오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강단 말씀이 이렇게 쌓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받은 강단 말씀이 그때가 세상을 이기는 지혜였었어요. 유튜브라는 직업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야지 이게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직업인데,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려면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만 이야기해야 되더라고요. 내가 진짜 이 연예계에 아까 제가 말했었던 것처럼 그런 실상, 내가 이렇게 행복하지만 사실은 힘들었어, 근데 하나님한테 감사해라는 말을 할 때마다 사실 조회수는 더 떨어졌어요.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그 컨텐츠를 만들면은 조회수는 올라가고, 그래서 하나님 대체 어떻게 이 방법으로 저희가 유튜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친구들의 마음을 제가 사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이제 말씀이, 세상을 우리는 그런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이겨야 된다.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었던 것처럼 제가 열심히 노력한 것도 아니고 제가 막 뭐 알고리즘을 다 꿰고 있고 막 어떤 좋은 팀들이랑 함께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컨텐츠로 만드셨었던 것처럼 이 문제 또한 컨텐츠를 만드실 건데, 그러면은
지금 이때가 내가 유튜브를 떠날 때구나.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었던 이 모든 그런 질문의 답은 유튜브 은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류 목사님이 에이트라는 책을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모든 것을 다 스톱하고 에이트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때 제가 이 문장을 보고 진짜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비즈니스석 1등석 이용자들은 기계처럼 쉬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특등석 이용자들은 인간답게 독서와 사색과 성찰을 하면서 쉬지 않고 자기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다. 저는 이게 사실 묵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러려면 사실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간을 우리가 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낼 수가 없어요. 유튜브는 진짜 모든 거를 다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트렌드 다 따라가야 되고, 어떤 사람이 게시물을 올리면 거기에다 꼭 댓글 남겨야 되고, 그러다가 정말 연예인들이 그 댓글에 댓글에 또 댓글을 달면 또 댓글을 달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빼앗겨요. 근데 내가 그걸 하고 있었구나, 내가 기계가 되는 거를 내가 선택을 했었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힘들었을 때 내가 열심히 이렇게 돈 벌어다 준 구글은 뭐 했냐 했을 때, 사실 구글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좋은 기업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그들도 기업이잖아요. 이윤을 남겨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 같은 사람들이 계속 있어야지 이 구글은 더 성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바쳐야 될 것은 유튜브가 아니고 구글이 아니고 내 구독자가 아니고 하나님한테 모든 걸 바쳐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마지막 미션을 제가 잡은 게, 사실 제가 은퇴를 해야 되겠다 하고 저렇게 제 유튜브 채널에 이제 은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너네 탓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이 유튜브 채널을 계속 개설했기 때문에 지금은 떠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은퇴를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류 목사님이 말씀에서 중직자들은 랩넌트를 키워놓고 은퇴를 해라 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랩넌트를 키웠었나? 라는 그런 뭔가 되게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랩넌트들한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길을 파놨는데 이게 내 길이 아니야 하면서 이제 랩넌트들이 똑같은 저의 길을 이렇게 가게 내버려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 대학국 인턴십이 좀 더 이렇게 늦춰지고 딜레이 되면서 지금은 3월 달에 시작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것도 해피홀이라는 공간에서 정말 공식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인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 은퇴하는 이 마지막 순간에 제가 지금까지 했었던 이 모든 6년 동안 했었던 모든 그 유튜브 현장과 이런 방송 현장을 인턴십을 해주면서 우리 랩넌트들이 내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있는 현장을 보여주고 이 친구들의 현장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 친구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응답받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내가 그 밑에 돌을 제하고 만민의 길을 들어야 되겠구나라는 라스트 미션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제가 다 말씀드리기에는 지금 여기가 유튜브로 이제 송출이 돼서 공개적으로라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슬라이드도 다 바꿨어요. 그래서 좀 비공개적이고 좀 뭔가 저만의 방법, 그런 거는 저만의 그런 응답, 이런 거는 나중에 저희 인턴십 프로그램에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항상 저는 복음이 다 복음에서부터 시작하고 복음에서 끝이기 때문에 제 유튜브나 이런 것도 알고리즘 또한 그거와 이제 연관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저희가 함께하는 인턴십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은퇴를 결심하게 된 것도 사실 이 인턴십을 하면서거든요. 이 친구들한테 내가 정말 선배로서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얘들아 나 그냥 인기를 선택했어. 나 그냥 조용히 잠적해 있다가 나중에 좀 수그라들면 다시 나오려고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제 친구들은 다 그러고 있거든요. 이거 공개적으로 나가니까. 하지만 그건 사실입니다. 모두들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나도 그러면 되지 뭐 이렇게 했는데, 진짜 내가 이 랩넌트들 앞에서는 그러지 말자라고 조금만 그런 양심과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아랑
민선이랑 같이 인턴십을 했었는데 저렇게 유아님과 한 주를 같이 하고 그리고 민선님과 한 주를 같이 했어요. 그리고 그 주를 같이 한 주에도 항상 저희는 강단 말씀을 붙잡고 했고 그리고 민선님과 그리고 요한님한테 꼭 정말 기도를 해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현장을 어떻게 봤는지 그리고 어땠었는지에 대한 포럼도 정말 했어요. 왜냐면 저는 아무래도 제 현장이다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6년 동안 했었던 현장이다 보니까 제가 놓치는 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민선님과 요한님의 그런 기도도 듣고 그리고 그 현장을 본 이야기도 하고 하니까 오히려 되게 뭐라 그러죠? 되게 신선한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저로서는 진짜 이렇게 기도의 배경이 있을 때 나의 그런 전문성도 더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리스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구나라는 거를 깨달았고요. 그래서 이 인턴십이 앞으로도 지속돼서 같이 프로젝트도 하고 그리고 프로젝트 뭐 같이 회사를 차리자 막 이런 거는 아니더라도 뭔가 프로젝트성으로 같이 뭉쳐보고 그러다 또 흩어지고 또 이걸로 뭉쳐보고 또 흩어지고 이렇게 앞으로 재밌는 그런 또 다른 인턴십의 연장선인 그런 프로젝트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또 저도 뭔가 요한님이랑 민서님도 되게 좋아라 했어요라고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게 그분들의 이야기를 못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러면 요한님부터 나와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요한님 나와주세요.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작년에 한유라 멘토님의 인턴십을 받은 이오아 랩넌트입니다. 저는 PPT를 띄워주시면 그 전 건데 저는 이제 한유라 멘토님과 함께 다니면서 이렇게 조그만한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같이 계속 기록으로 남겼는데 먼저 제가 생각했던 현장과 실제로 갔을 때의 현장의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먼저 뭔가 저도 함께 현장에 따라가는 랩넌트로서 뭔가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드려서 뭔가 나도 좀 도움이 되고 뭔가 좀 존재감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좀 따라갔던 것 같은데 사실은 막상 현장 따라가니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현장에서 언니 하고 계시는 걸 바라보고 그냥 진짜로 가만히 앉아 있고 뭔가 현장 보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때에 제게 주신 강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진짜 저에게 아무것도 못하고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나의 열심으로 뭔가가 나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완전히 바꾸는 그 한 사람으로 파송하셨구나라는 기도가 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대학국 말씀에서도 나의 작은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기도라고 그때 말씀해 주신 것도 계속 붙잡으면서 내가 이 현장에 와서 앉아 있고 이 현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현장을 보고 같이 기도하는 게 사실은 전부인 거구나. 그냥 말씀 붙잡고 그 현장에서 기도할 한 사람으로 나를 파송하신 거구나가 좀 확신으로 붙잡혔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또 현장 가서 그 한유라 멘토님과 함께 기도로 시작하고 또 포럼으로 마무리했는데 뭔가 그런 점들이 저에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일하는 현장이 그냥 일만 하고 끝 이렇게 봤지? 이게 아니라 그냥 진짜로 실제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함께 포럼할 수 있었던 게 너무 저에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붙잡았던 말씀과 어떻게 응답받았는지를 포럼하자면 전 저렇게 다 기록으로 남겼다고 했잖아요. 그때 기도수첩 말씀에서 작은 것을 237 치유 서밋에 맞추라. 그리고 한 가지를 누가 맡기면 제대로 하라. 왜냐하면 오늘의 몫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결국에는 그게 미래가 되고 또 기능 서밋이다. 한 가지를 제대로 하는 게 그게 결국에는 문화 서밋이다라는 말씀을
봤는데요. 그냥 그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을 성공하는 게 전부구나라는 게 좀 생각되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뭔가 네,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를 바라보는 게 좀 전부였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뭔가가 나를 남기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나의 것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강단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나를 기도로 바라보는 것이 전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결국에는 그때 또 인도네시아 예배 그 한유라 멘토님께서 드리시는 인도네시아 예배 또 같이 드렸었는데 그냥 그때 영적인 투자를 우리가 해야지 하면서 정작 영적인 투자가 뭐지? 라는 질문은 안 하고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저에게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맨날 기도는 하나님 제가 영적인 투자를 하게 하소서, 제가 영원한 것을 남기게 하소서 기도는 하지만 결국엔 그게 뭔지는 질문한 적이 없던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러게요 하나님 진짜 영적인 투자하는 게 뭘까요? 질문을 했었는데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그걸로 감사하고 다 끝난 것이라는 고백을 지금 하는 게 결국에는 영원한 투자고 영적인 투자라는 게 좀 붙잡혔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으로는 저와 또 다음으로 함께했던 민선 랩넌트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러 가실게요. 뿅. 안녕하세요. 대학국을 섬기고 있는 전민선 랩넌트입니다. 저는 대학국 다이브 훈련을 인턴십으로 시작으로 작년 하반기에 미디어 인턴십 그룹에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PPT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네. 매주 월요일에 인턴십 예배가 진행되었고 예배 후에 분야별 전문인들의 포럼과 엑스포를 기획하였습니다. 제가 인턴십을 하면서 사실적으로 체험했던 현장으로는 EBS 내일을 여는 인문학 촬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하는 1인 미디어 클린 컨텐츠 캠페인 시상식에 동반 1인으로 함께 했었고 마케팅 강의 웨비나 박은정 집사님께서 하시는 코코일리 브랜드 네이버 쇼핑 라이브 커머스 그리고 마케팅 컨텐츠 미팅과 스토리라인 기획 및 컨텐츠 촬영 그리고 한국어 클래스 굿즈 디자인 미팅, 웹 예능, 만두라우스 촬영, 인턴십 특강, 엑스포 스케줄 기획을 하였습니다. 와 많다. 인턴십 현장에 처음에 가면서 내가 여기 있는 이유와 정체성은 기도의 영적 파수꾼의 정체성을 보고 온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턴십을 시작하는 그 주의 강단 말씀이 24 감사였고 그리고 기도 수첩 말씀이 오직 복음 안에 있는 말씀 집중이었는데 기도 수첩을 묵상하면서 오직이 계속 잡혔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래서 오직의 과거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과거에서 오직을 찾아야 한다고 나에 대해 세상에 대해 사탄의 노예에서 빠져나왔음을 알 때 오직 복음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던 게 되게 많이 잡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이 오늘의 오직을 발견하여 보좌의 축복을 누렸고 오직의 미래의 오직을 발견하여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온다. 100년 응답의 말씀이 각인 편집된다라는 말씀이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복음이 없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고 그 말씀의 핵심은 오직의 언약이라는 레마의 말씀으로 오직과 언약 중심의 삶이라는 키워드가 붙잡혔습니다. 인턴십을 시작할 때 유라 멘토님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적는 시간에 그때 시대 살릴 정확한 미션 인턴십 헌신에 쓰임받는 도구의 기도 제목이 잡혔는데 작년에 인턴십 현장에 갈 때는 정말 모든 것이 응답으로 감사한 발걸음이었는데 이번 연도에 첫 직분을 맡게 되면서 할 일도 너무 많고 우선순위가 놓쳐지는 것에 너무 눌리고 벅차고 정말 사람 탓 환경 탓을 하면서 영육 간의 균형이 무너져서 인턴십에서 누리지 못할 때도 있었는데 그 문제 속에서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유익이 내 유익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벅차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스케줄을 정리하는 것이 응답이 아니고 정말 나보다 더 바쁘신 멘토님들의 헌신과 기도 배경이 정말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또 나의 힘으로 해서 벅차고 힘들었구나가 발견되었고 정말 그 발견이 되어서 기도 제목을 붙잡힌 것은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어 신분과 권세를 걷는 여정 속에 있으면 정말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응답, 따라온 응답이 있겠구나라는 믿음과 확신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정말 타협하고 섞인 것이 아니고 진짜 오직이구나를 발견하고 앞으로 후대를 위해 이 응답을 얻고 결론내었어야만 했겠구나. 그래서 그 속에서 당연 필요한 절대성을 보면서 상황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미리 보며 남은 자를 통해 이루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절대 작품을 남기는 삼서밋의 삶이라는 기도 제목이 정말 정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으로 정말 인턴십 특강을 준비를 계기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물론 인턴십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마무리가 결론 낸 것 같아요. 정말 모든 것은 다 예수가 끝냈으니 정말 나는 오직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겠구나가 뭔가 결론이 났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너무 감사한 인턴십의 그 리뷰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저도 너무 감동스럽네요. 사실 제가 질문을 하고 우리 인턴십 받았던 친구분들이 이야기를 답을 해주는 걸로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막 잘 해주는 거예요. 지금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갑자기 아까 눈물이 고일 뻔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특강이 조금 더 한 35분 했어야 되는데 질의 응답의 시간을 받을 시간이 더 길어졌네요. 네, 저희가 은근 빨리 끝내가지고 그래서 질의 응답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는데 이제 아까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은 우리 미래를 책임질 랩넌트 이제 유한님과 민서님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도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그 유한님이랑 민서님이랑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잘 해주셨는데 제가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 이 강단 말씀을 제 나름대로 느낌을 이렇게 일기를 썼던 거거든요. 이게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보면 안 되는 내용이 몇 개 있어가지고요. 조금 제가 보면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막 되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되게 비행기 티켓도 붙여놓고 그리고 힘들었었던 나의 그런 감정들 정말 폭파 직전의 감정들도 막 여기다 써내려놓고 그리고 혼자 울면서 기도했었던 것도 써내려놓고 그리고 친구랑 싸웠었던 것도 써내려놓고 그리고 뭐 렌트값 내는 것도 써내려놓고 사실 이거는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포럼하면 정말 좋겠지만 저는 이렇게 일기를 써내려가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했기 때문에 이게 기도 제목으로 잡혀지고 한으로 잡혀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없었더라면 저는 뭐 유튜버 하려고 하는 랩넌트 있으면 열심히 응원할게 이 정도로만 했을 텐데 제가 혼자서 이 길을 갔을 때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고 그리고 정말 선배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다, 같이 포럼할 사람이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실현을 시키셨기 때문에 이 만남에 정말 감사하고 그거를 똑같이 이제 유한님이나 민서님이나 이렇게 아주 귀여운 글씨로 아주 막 이렇게 쓰고 막 거의 막 아이패드로도 막 더 하이 테크놀로지로 저는 그렇게 손글씨로 썼는데 이 친구들은 더 하이 테크놀로지로 하는 걸 보면서 이래서 우리가 계속 소통을 해야 되는구나. 두기고도 그 장로님과 그리고 앞으로 랩넌트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었었겠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 요한님과 그리고 민서님도 이 모든 응답의 같은 그러니까 제 유튜버의 끝 마무리를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었던 그런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훈훈 마무리. 네. 그럼 저희 질문을 받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에어팟으로 끼고 있어가지고요. 여기 줌으로 그 음소거 켜고 말해주시면은 제가 듣고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시다면 제가
커피를 놓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함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상품권을 놓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랫동안 팬들하고 소통을 하기 때문에 제 자신을 걸고 항상 이렇게 상품을 제 자신을 걸고 합니다. 저희 순 선생님 계셔요. 와우. 마이크. 안녕하세요. 윤석빈 선생님이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순 선생님은 어떤 역할을 하세요? 순의 선생님이 계세요? 네. 올해 처음 맡으셨다고 네, 맞아요. 했는데, 예. 오. 네. 와우. 네. 헉! 어.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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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와, 아니 저희 시스템의 문제상 이제 민서님이랑 요한님은 못 들었고요. 나중에 유튜브로 꼭 돌려봐야겠네요. 아무튼 선생님이 정말 정확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저의 문제가 이제 응답이 되기까지 그게 제 유튜버라는 직업에 이제 컨텐츠를 갖고 와 줬는데 직업보단 내가 하는 일에 더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이제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그것도 진짜 사실 그게 제가 붙잡았었던 게 그거였거든요. 그 은퇴한 이유가 제가 맨 처음에 그 제 자서전 같은 거를 만들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 자서전에서 제가 마지막 그 챕터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지금 내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잘 뭐라 그러죠? 현실화시키기엔 가장 좋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내가 유튜버를 하는 거지. 사실 하나님이 이 비전을 다른 곳에서 하신다고 하면은 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그거가 너네들이 생각했을 때는 너무 막 종교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나는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그거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과거에 저가 그렇게 남겼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플랫폼이 유튜브가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유튜버를 한 거지 유튜버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진짜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튜버는 정말 하나의 플랫폼이고 영상이라는 그런 포맷을 갖고 있는 곳이지 저희가 작가가 되면은 작가로서 그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것이 이제 코딩이면은 코딩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나의 문제를 컨텐츠화 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컨텐츠라는 게 저는 이번에 정말 붙잡은 게 그 내가 하는 일을 정리를 해야지 컨텐츠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받은 말씀, 나의 문제가
알고 보니 언약 성취에 이렇게 도구로 쓰임 받았다를 정리가 안 되면은, 컨텐츠로 정리가 안 되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흘러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에 있었던 일은 그냥 오늘로 끝나게 되잖아요, 저희는. 근데 사실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보시고 1년, 2년, 어떤 사람은 이제 모세 같은 사람은 몇십 년을 보시는데 그걸 우리가 정리를 안 했었더라면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했을 텐데, 제가 이렇게 일기를 쓰고 정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거를 이렇게 이루셨지라는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기가 정말 감사한 거고, 그리고 저는 이 일기가 지금 우리한테는 일기지만 이게 사실 인스타그램에서는 뭐 소소한 일기, 그런 공유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기가 예전엔 나만 볼 수 있었다면은 이제는 모든 사람이 공유하기 때문에 사실 복음 전하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지울 수가 없잖아요. 만들 수가 없고 따라할 수도 없고 내 삶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우리가 뭐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랩런트들한테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플랫폼은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예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성경이라는 게 나타난 것 같아요. 사실 그것도 다 편지잖아요. 편지고 그렇게 썼었던 거고 그렇게 위로를 줬었던 건데, 그것이 지금 오늘 날도 제 일기가 저한테 위로를 줬었던 것처럼 과거가 나에게 위로를 주고 과거의 유라가 지금 2022년 랩런트들한테 용기를 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 컨텐츠를 정리를 하고 정말 편집을 해야지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달하기가 정말 쉽구나. 복음의 길, 뭔가 복음의 이제 구원의 길이나 아니면 복음 편지처럼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소름 돋았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제가 그거를 얘기 안 했었네요. 선생님 안 물어보셨으면 진짜 얘기 안 할 뻔했어요.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깨달음이거든요. 저는 이 자서전을 만든 것도 사실 제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제 상사님이 너무 욕심을 부리셔가지고 유라님 이거 빨리 하세요 해가지고 너무 싫은데 저 진짜 바쁘단 말이에요 하면서 이제 상사님이 팀을 붙여주시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꾸역꾸역 했는데, 이게 지금의 제가 유튜버를 은퇴하는 그 마지막 장에 그거를 제가 구절을 따와서 유튜브를 은퇴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하신 말씀처럼 직업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고, 그 일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언제든지 어디로든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nowhere이라고 하는 거고, 누구도 따라할 수 없기 때문에 nobody인 거고, 그리고 어디를 가도 살리기 때문에, 왜냐면 내 컨텐츠 진짜 내 인생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누가 따라할 수 없고 복제할 수 없는 그런, 정말 AI를 넘어서는 초테크놀로지가 진짜 복음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어메이징. 소름 돋았어요, 말하면서. 다른 분은 없으신가요, 질문? 선생님 한 번 더 질문해 주셔도 돼요. 아니면 요한님이나 민선님한테. 없으세요? 네. 다른 분 질문이 없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시면은 제가 이제 MC로서 이제 요한님과 민선님한테 좀 질문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갑작 질문. 갑자기 눈이 갑자기 째려봤어요. 오케이. 그럼 갈까요? 질문으로 갈까요? 오케이,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옆에 이렇게 서주시고요. 네. 이렇게 옆에 서주시고 저는 여기에서 이제 MC 같이 이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먼저 이렇게 굳어 있어요. 굳어 있어요. 근데 솔직히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솔직히 제가 젊은 꼰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인턴십 받으면서? 하나, 둘, 셋. 아니요. 이거 이분들 사회생활 잘하시네. 이제 카메라니까. 그러면은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럼 젊은 꼰대는 아니고, 그러면은 좀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정도의 뭔가 좀 뭐라 그러죠? 제가 잘 설명을 잘했나요? 제 현장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네. 오, 예스.
이거만 사실 다 된 거죠. 그리고 하나 진짜 물어볼 게 있어요. 저는 진짜로 궁금했었던 게 랩넌트 분들이 제 현장을 이제 보고 이렇게 할 때 진짜 제가 복음 향기를 흩뿌리고 다니는지 이게 저는 진짜 궁금해요. 왜냐면 사실 우리는 다 일을 할 때 회사에서 그런 거를 생각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다이브 같이 그런 훈련이 있으면 하긴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거가 있잖아요. 사람들하고 소통할 때나 이제 막 뭐 다른 분들하고 미팅하고 그럴 때. 그래서 그때 이 부분 언니의 이 부분에 되게 뭔가 뭐라 그러죠? 그 인스피레이션 그런 저렇게 하면 되게 좋겠구나 막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던 적이 있었나요? 저는 오. 사실 언니랑 일주일 동안 같이 다니면서 그냥 뭔가 어떠한 딱 이 부분을 보고서 와 이렇게 했다기보다 그냥 삶을 같이 하면서 좀 복음 향기가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뭔가 솔직히 말해서 저 입장에서는 아직 취준을 준비하는 학생으로서 사실 일만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뭔가 그렇죠. 랩넌트를 위한 현장이 어디지? 뭔가 어떻게 하면 나도 진짜 복음적 이렇게 해석보다는 어디에 취업해야지. 나를 찾아지 막 나를. 맞아요. 내가 먼저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이게 랩너트를 돕고 막 이러는데 그쵸 그쵸. 그냥 사실 일단은 나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했었는데 언니랑 함께하면서 그냥 언니의 모든 현장에서의 방향은 결국엔 다 랩넌트고 후대고 이게 어떻게 하면은 연결되고 어떻게 하면은 말씀 인도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그 강단 속에서 인도를 받을까 그런 포럼이 삶에서 계속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네. 걸 보면서 진짜 솔직히 처음에는 난 진짜 글렀나 왜 이렇게 어떻게 나는 아니야 나도 짱 글렀어. 나도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 안에 동기가 너무나도 많은데 어떻게 멘토님은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다 후대를 향하고 랩넌트를 향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좀 저의 기도의 방향이 좀 바뀌게 된 것 같아요. 먼저 나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난 내 동기가 너무 강하다. 아직도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다. 나도 근데 좀 진짜 랩넌트를 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과 그 생각과 기도 속에 있고 싶다.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 좀 이런 기도 속에서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와우. 근데 진짜 저도 힘들었어요. 인턴십 하면서 되게 멋있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데 계속 막 일이 계속 꼬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진짜 소리 지르고 싶은데 소리는 안 지르지만 진짜 좀 뭔가 아주 강력하게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하고 싶은데 이제 랩넌트들 보고 있으니까 네. 근데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뭔가 소프트해지더라고요. 저도. 네. 민서님은 있었나요? 네, 저도 진짜 사실적인 현장을 체험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우리가 맨날 성령 충만할 순 없잖아요. 우리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있기 때문에 진짜 네. 영적 싸움 없이는 모든 것이 안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는 안 되어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저도 빠른 나이에 사회 현장에 나갔거든요. 21살 때 와, 이제 빠르다 빨라. 네, 블록체인 회사에 다니면서 마케팅 하면서 그때 좀 사회의 쓴맛을 좀 봤었는데 이제 유라 언니와 현장에 다니면서 진짜 언니만 갈 수 있는 현장, 각자가 갈 수 있는 현장이 딱 있잖아요. 우리만 갈 수 있는. 그래서 뭔가 유일성을 본 것 같고 정말 유라 언니를 통해서 아까 유아가 말하는 것처럼 진짜 후대와 연관되고 랩넌트와 연관되고 또 237과 연관되어서 진짜 237을 더 크게 볼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인턴십.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왜 짝짝짝짝짝짝. 그래서 저는 진짜 이 랩넌트들이 이거 한 문장 하나 잡은 걸로 저는 인턴십이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 친구들이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은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친구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저 혼자 기도했다면 은퇴를 했었을까라는 생각을 이번에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 했는데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저만의 그런 예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유튜브면은 좀 유튜버를 하면은 뭐 더 쉽지 않을까, 더 쉽게 전도를 할 수 있고 선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나도 모르는 나의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썼을 것 같아요.
그 금요철야 말씀 때처럼 정말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조가 필요하고, 그리고 같이 내가 막 꾸며서 막 멋있게 잘 나가는 막 스타벅스 뭐 몇 개 주세요, 막 여기 가방 여기서부터 여기 언니가 사줄게 막 이런 거를 정말 저도 하고 싶었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철저히 그냥 막으시고 이 진짜 있는 그대로를 보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할게요. 근데 여기서 저는 갑자기 또 눈이 막 흔들려서 네,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턴십을 하기 전에 이제 한 분 한 분씩 할게요. 인턴십을 하기 전에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컨텐츠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세계관을 바꿔야 돼요. 세계관을 바꿔요.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멘토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민선이에게 인턴십 받기 전에 요아한테 내가 말하는 거야. 미래의 내가. 너 이 부분을 이렇게 셌잖아. 사실 이런 거야라고 이렇게 좀 뭔가 그 나한테 말하는 과거에 나한테 말하는 영상 편지. 근데 꼭 이 인턴십이 막 중심이 안 돼도 되고 뭔가 이거 앞으로 너 더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해도 되고요. 민서님이 준비된 것 같아요. 민서님부터 렛츠 고. 한 분 한 분씩. 저 카메라를 보면서 얘기해 주세요. 결국 영적 상태가 모든 응답이구나. 진짜 영적 상태가 이러니까 진짜 직분이 교사 선생님들은 가정도 있고 회사 현장도 있고 직업 현장도 있고 또 누군가의 아빠 엄마인데 이 멘토까지 하시는 게 정말 멋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에 비해서 아직 직장도 안 다니고 그런데도 자꾸 그 사람 탓 환경 탓하면서 불신앙을 좀 했었는데 진짜 내 영적 상태가 모든 것이 응답이구나를 자꾸 결론 내면서 진짜 오직 되어야겠다 였고, 그리고 유라 멘토님을 보면서 처음 인턴십 할 때 이제 기록의 중요성을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기록이 다 남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도 이제 다 컨텐츠인 거고 기록이 다 합쳐져서 이렇게 된 건데 나도 후대를 위해서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자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진짜 그러려면은 결국 내 영적 상태가 진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상태여야겠다라는 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 키워드는 민선아 영적 상태를 기억해.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요아 과거의 요아에게 점점점점. 저는 지금도 말씀만이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을 붙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제 금요 철야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관심은 뭐 이것도 저것도 여러 가지 핑계가 아니라 그냥 내가 그 말씀 속에 있느냐 없느냐,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내가 지금 뭘 하든 상관없이 말씀만 붙잡는 내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이 났어요. 아까 또 유라 멘토님께서도 뭔가 유튜버가 돼야지가 목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고 싶다고 고백하셨던 것처럼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니면은 저도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우. 아니 말을 왜 이렇게 잘해요 다들? 와우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 가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되게 우리 되게 음악 중심 같지 않나요? 제가 아까부터 죄송해요. 너무 세상적이네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가지고. 네, 최지우 국장님이시네요. 국장님이 질문하셨네요. 하나님이 복귀하라고 하시면 다시 하실 수도 있겠죠? 사실 제 성향이나 자존심상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하라시면 해야죠. 또 이제
왜냐면 이제 다른 사람이 또 그렇게 했죠. 아, 뭐 하나님이 은퇴하라고 하면 은퇴하라고 해가지고 은퇴했으면서 또 말 바꾸냐? 아, 한유라 저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할 거지만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죠. 네, 힘들고 부끄럽고 되게 수치스럽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할 겁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 있었다는 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하고 싶어요. 그게 좀 저가 좀 뭔가 굳이 아주 인도네시아의 그 다른 종교가 있는 그 현장에서 굳이 그걸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지 제가 제 자신을 컨트롤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안 말할 수도 있었거든요. 나름 저만의 생각으로 이제 에스더처럼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에스더처럼 크리스천인 거 말 안 하고 있다가 내가 좀 뭔가 상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제가 믿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라는 꿈을 제가 진짜 많이 꿨어요 예전에.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제가 크리스천이라는 걸 숨기니까 제 보통 평상시 그 영적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아까 민서님이 말한 것처럼 그냥 친구들이 막 야 놀러 가자 하면은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래 이렇게 되고, 근데 내가 이걸 한번 내가 입으로 뱉었기 때문에 선생님 제가 한번 입으로 뱉었기 때문에 이제 아 맞다, 내가 다시 이거를 해야 되는구나. 나의 영적 정체성, 이게 내가 뱉어야지 되는 것 같아요. 에스더는 정말 특별 케이스인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그냥 굳이 제 입으로 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국장님 역시 절대 순종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순종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국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심으로 인해 이 유튜브가 평생 이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복귀를 하게 된다면 이 영상을 꼭 그 자료에다가 붙여놓겠습니다. 최지호 국장님께서 2022년 2월 12일 토요일 날 물어보셔서 한다고 했으니까 이 말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되게 재밌네요. 좀 뭔가 우리끼리만의 그런 뭐라 그러죠? 포럼 느낌 같아요. 되게 사람이 많으면은 되게 웨비나처럼, 저 그래서 오늘 옷도 되게 조금 예쁜 걸로 골라 입고 왔는데 아까 김강선 멘토님께서 한 명도 안 왔으면 좋겠다고 그냥 우리끼리만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러면 마음이 조금 허하지 않을까요 멘토님? 그래도 근데 정말 하나님은 마음이 허한 것보다 우리끼리만의 그런 포럼을 더 좋아하셨군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아멘. 그래서 저희가 민서님하고 요한님이랑 이게 하면서 느낀 게 진짜 사람이 많으면은 이렇게 집중하기가 힘들 거예요. 근데 저도 요한님이랑 민서님이랑 다니면서 이 분들을 제가 막 요한님은 이래, 민서님은 이러니까 이럴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분들의 뭐라 그러죠? 이 분들한테서 제 과거의 자신이 투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조금 더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 랩런트들은 현장에 이제 뭔가 호랑이 새끼처럼 이렇게 던져주면은 알아서 힘들어 하면서 잘하거든요. 제가 뭐라고 안 해도 멘토들이 그냥 저는 옆에 있어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좀 이렇게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이 랩런트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했을 때 이렇게 인도받겠구나, 오히려 나보다 더 잘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미 간 현장에서 이 친구들이 이런 빛을 더 발할 수 있겠구나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은 직분자로 바쁘지만 오히려 저는 바쁜 게 축복인 것 같아요. 아멘. 영적으로 바쁘고 이게 준비가, 그러니까 내 정신이 없어야지 인도받거든요. 저도 항상 생각할 틈이 없어요. 맞아, 생각 절대 안 돼. 딴 생각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늘어져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면은 맨날 넷플릭스만 보게 되고, 그리고 좀 뭔가 괜히 리서치 한답시고 계속 딴 것만 보고. 맞아요. 근데 이제 바쁘면은 잘 수밖에 없어요. 그냥 빨리빨리 그냥 애들 순원들 빨리 챙기고 막 EBS 애들 챙기고 그냥 잘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맨날 막 애들 막 기도 모임 그것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게 진짜 응답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스템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한 사실 이 친구들한테는 멘토지만 저도 이렇게 IT 미디어 인턴십에서 이제 김강선 멘토님을 만나고 그리고 다른 멘토님들을 만났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좀 크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떻게 후대들이 이렇게 계속 복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드느냐는 사실 그 한 사람한테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지켜주신 국장님과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 그리고 다른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 1분만 한 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턴십이라는 그 시스템 안에서 이 시스템만 딱 있으면은 저도 되게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시스템 안에서 이제 항상 기도해 주시는 이렇게 믿음의 선진분들이 계셨고, 그리고 정혜승 목사님도 거의 매주 월요일 날 그 기도 모임을 하셔서 작년 여름부터였죠. 그래서 저는 이 인턴십이 정말 마음에 담아지게 된 것 같아요. 정말 저도 예언교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랩런트로 있어가지고 저도 많이 봤잖아요. 특히 발리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 있으면은 더 보여요. 뭔가 한국에 갔을 때만 되게 뭔가 파티 같고 다시 선교 현장에 뭔가 동떨어진 것 같고 뭔가 인턴십 한다고 했는데 뭔가 안 오고, 그래서 이게 저는 그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멘토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더 크게 본 거고, 그리고 그렇게 밑거름이 계속 있어야지 우리가 계속 자라서 이제 나무를 만드는 건데, 나무가 이제 숲이 되는 건데, 밑거름도 없으면 다시 우리는 다시 처음부터 밑거름 하니까 이 인생이 그냥 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복음이라는 그 하나의 마음을 품고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이제 밑거름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밑거름이 되고, 그 다음에 랩런트가 밑거름이 되니까 이게 몇 일생을 거쳐서 정말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무슨 전생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랩넌트라는 그 후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복음화라는 그 같은 고를 갖고 달려나가서 정말 이게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안에 들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의 노력도 사실 정말 노력도 아니에요. 진짜 노력도 저는 노력이라고 하지만 노력 아니에요. 그리고 다 이렇게 믿음의 선진분들이 기도 배경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노력을 할 수 있는 조건에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랩런트들도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인턴십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질문 없으신 건가요? 둥둥둥둥. 네, 보통 라이브 방송할 때는 이럴 때 좀 뭔가 음악을 이렇게 키면서 DJ처럼 뭔가 음악 하나 듣고 가시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유튜버를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자랐을까? 권지혜님이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시스템 봐주시면서 이거 질문하시기 힘드셨을 텐데 역시 컨텐츠를 생각하시네요. 근데 이거 제가 랩넌트는 랩넌트인 거죠? 불신자였을 때 아니죠? 랩넌트였을 때. 두 버전을요? 불신자 버전이랑 랩넌트 버전? 네, 알겠습니다. 제가 불신자였다면 저는 진짜 암흑의 세계로 갔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저희 아빠를 싫어했고요. 아빠가 조금 IMF 때 이제 공인중개사 너무 막 힘드셔가지고 저희 엄마만 항상 일하셨어요. 막 진짜 세일즈 맨날 백화점에서 막 이렇게 다니시면서.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막 발레 학원 다니고 막 바이올린 배우다가 갑자기 막 인생이 나락으로 막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아빠에 대한 증오심과 아빠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라는 거를 좀 되게 요즘 그런 되게 아침 드라마처럼 보여주고 싶었었나 봐요. 저 어렸을 때 제가 그런 거를 컨텐츠로 만들고 싶었나 봐요. 제 인생을. 그래서 정말 되게 안 좋은 그걸로 갔을 거예요. 거기다 제가 그때 노래를 좋아하고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정말 아이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너무 막 목매달아가지고 막 꼭 헤어지고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막 빠졌거나 아니면 진짜 암흑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게 제 적이고요. 랩넌트로서 만약에 제가 유튜버를 안 했었다면 저는 사실 진짜 하고 싶은 게 선생님이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좀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좀 자랑하는 걸 좋아해요. 특히 어린 아이들한테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나보다 좀 더 뭔가 반말하면서 어린 친구들한테 뽐내고 싶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딱 선생님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요. 제가 발리에서 예원교회에서 한글 학교 수업을 하면서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랩런트들한테 한글 알려주고, 그리고 발리에서 생활하지만 이제 한국말을 잘 모르는 그런 한국 아이들한테 제가 한국어를 가르쳐 줬었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선생님 하면서 막 따라오고, 그리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막 교재에다가 막 집어넣으면은 애들이 더 좋아해주고 그래서 그게 좀 뭔가, 그러니까 그 교재를 저는 컨텐츠로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그 정말 신기한 게 그 한국어 클래스를 계속했었거든요. 제가 발리 예원교회에 있었을 때 몇 번의 쉬는 텀이 있었지만 계속 그런 걸 했었고, 또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 본부에서 계속 멘토링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10몇만 명이 된 유튜버는 막 2만 명 된 유튜버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그런 캠페인 무브먼트 비슷하게, 막 운동 비슷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도 제가 또 그렇게 뭔가 멘토로 나가고, 그리고 예언교회 와서도 이게 또 뭔가 멘토로 하고, 바톤에서도 멘토로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와, 이거 너무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은 건 진짜 다 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거가 정말 느껴지고, 제가 유튜브를 그만둔 뒤에 제가 붙잡은 지금 사명이 한국어 클래스를 하는 그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벌써 한 350명 정도 등록을 했고, 이게 이제 다다음 주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가 그냥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때문에 포기했어요 라고 저는 말하려고 했는데, 사실 하나님이 그거를 더 그냥 쪼물딱 해가지고 되게 큰 맛있는 생일 케이크로 해가지고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빵 하나 원했었던 것 뿐인데, 그냥 팥빵 하나 원했는데 하나님은 앙금, 일본에서 만든 핸드메이드 앙금이 든 3단짜리 케이크에다가 생크림을 막 그런 그런 갯마이차 녹차 케이크를 해서 저한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맛있게 먹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재님. 네, 그러면은 저희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 채팅창을 보시면요, 김광섭 멘토님께서 그 링크를 공유해 드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인턴십 3월달에 시작하는 인턴십 교육 과정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함께 하고 싶다 하신 분은 이제 그 구글 폼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다른 질문이 있으신 분은 그 카카오 오픈 채팅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저희 이 줌 안에서 저희들끼리만 이제 공유되는 링크이기 때문에 네, 지금 해주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이렇게까지 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